올해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최입니다. 오늘은 5월 25일 목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또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서 밑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이렇게 또 해주시면은 너무나 감사드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오늘도 빠르게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먼저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은 여기 KTLA 뉴스 먼저 보신다고 하면은 LA 카운티에 있는 어느 한 이 버스에서 이 메트로 버스라고 합니다. 이 메트로 버스에서 어느 한 남성이 버스 드라이버를 흉기로 찌르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사진을 보시다시피 아실 수 있듯이 여기 CCTV에 찍혔는데 한 20대 정도라고 합니다. 20대에다가 한 6피트 정도가 된다고 해요. 한 180 정도가 넘은 그런 키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버스 드라이버를 이렇게 또 찔렀다고 합니다. 어제 오후 한 5시쯤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버스 운전자는 61세라고 하시네요. 좀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인데 그런데 아마도 뭐 실랑이가 있다가 이렇게 또 칼로 찔린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범인은 달아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은 이 범인을 잡으려고 조사 중에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뉴스에 따른다고 하면은 만약에 이 용의자를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경찰에 빨리 전화를 해달라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이제는 뭐 총뿐만이 아니라 뭐 칼 가지고도 이렇게 뭐 찌르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LA에서는 이런 흉기 같은 거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여기 KTLA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LA에서 너무나 많은 이런 범죄가 벌어지다 보니까 감옥 있지 않습니까? 감옥이 지금 현재 꽉꽉 차 있는 상태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 LA에서 이 경범죄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약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제로 베일이라고 해가지고 보석금 없이 그냥 풀어준다고 하네요. 풀어주고 그리고 나중에 재판 같은 거 한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어쨌든 지금 현재 이 LA 경찰국에서 제로 베일을 하겠다라고 한 다음부터 LA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 시위를 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냥 풀어준다고 하면은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날 것이다. 어떻게 해가지고 제로 베일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지금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요즘 들어가지고 이 LA 근처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로 어마무시하게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매시 앤 그랩이라든지 그런 뭐 범죄라든지 아니면은 이 노숙자들이 뭐 행인들을 이렇게 덮치는 폭행을 하는 그런 범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감옥이 꽉꽉 채워져 있는 상태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KTLA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LA 다운타운에 이 새로운 다리가 하나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유가 비아덕트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멋지게 생긴 그런 다리가 있는데 이곳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SNS 이 사진 있지 않습니까? 이 소셜 네트워크의 사진을 찍기 위해 가지고 여기에 많이 가서 찍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진뿐만이 아니라 동영상 있지 않습니까? 뭐 틱톡 같은 거나 뭐 인스타그램 릴즈나 유튜브 숄츠나 그런 것들을 찍으러 여기에 굉장히 많이 간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17살짜리 아이가 좀 어리죠. 이 17살짜리 아이가 이 보이라고 합니다. 청소년이 이 LA 유가 비아덕트에서 이 SNS 서비스에 올릴 그런 영상을 찍다가 다리에 떨어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구급차가 바로 도착을 해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지만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아무리 이런 뭐 쇼츠나 뭐 틱톡 이런 영상을 찍는 게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야, 이거 너무나 위험하게 찍는 것은 무리이지 않나. 이게 사진을 보시면은 다리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마 거기를 올라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거기 올라가려고 하다가 밑으로 그냥 떨어져 가지고 사망을 한 것 같습니다. 사진 찍는 게 아무리 좋더라도 항상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다른 미국 뉴스들을 본다고 하면은 오늘 또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바로 부채 한도 협상입니다. 이 뎁실링에 대해 가지고 아직도 합의에 이르지 않은 상태이면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 정부나 이 공화당에서 계속해 가지고 뭐 입장차만 확인을 하는 등 제대로 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 로이터 통신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공화당은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 가지고 이제 협상 중에 있는데 협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뎁실링 합의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제 파산한다라고 계속 뉴스에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파산을 하지 않을 거다
라고도 이렇게 또 공화당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파산하기 전에 뎁실링 올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또 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옐런 재무장관이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6월 1일 달까지 이 뎁실링에 대해 가지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미국은 아마도 거의 확실시 파산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 옐런 재무장관은 어제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6월 1일 달부터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할 그럴 지출들을 낼 수가 없다 라고 옐런 재무장관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6월 달 초쯤에 그때까지도 뎁실링에 대해 가지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파산을 할 거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신용평가 회사 있지 않습니까? 무디스랑 피치 이런 것들에서 지금 이 미국에서 이 뎁실링에 대해 가지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 파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라고 하면서 지금 너무나 위태롭다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관찰 대상으로 이렇게 두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온 와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2011년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이 뎁실링이 올라가지 않아 가지고 거의 뭐 파산하기 직전까지 올라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어요. 강등이 되게 되면서 그때 미국의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폭락을 했었거든요. 어쩌면은 그럴 상황이 재현이 될 수도 있다 라고도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만약에 실제로 이 뎁실링에 대해 가지고 합의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신용이 강등이 된다. 그렇다고 하면은 주식시장 완전히 초토화가 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살얼음판을 계속 걷고 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뉴욕에 있는 이 빌딩들이 있지 않습니까? 빌딩들이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뉴욕에 있는 빌딩 두 개 중에 한 곳은 거의 50% 정도는 비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업용 부동산 있지 않습니까? 이 상업용 부동산은 지금 뭐 건물들이 헐값에 팔리는 등 뭐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것이 뇌관이 돼가지고 이 뉴욕에 있는 이런 지역 은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 은행들에서 이런 빌딩들에 대해 가지고 론을 굉장히 많이 해준 게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하면은 은행까지 이 지역 은행까지 굉장히 위태위태해질 수도 있다라고도 보고 있다고 하네요. 전에 뉴스부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진짜로 현실이 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빌딩들이 뭐 파리만 날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박스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디센티스는 어제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대선에 출마를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레이트 아메리카 컴백, 다시 이 미국을 그레이트 아메리카로 이렇게 또 컴백을 시키자라고 이렇게 또 슬로건을 걸었다고 하는데 뭐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거랑 비슷하죠. Make America Great Again, 뭐 그거 마가 뭐 그거랑 비슷한 거 지금 디센티스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 디센티스가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이 발표를 했는데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트위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고 합니다. 한 50만 명에서 한 60만 명 정도가 이 디센티스가 대선 후보로 나가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하는 것을 이 듣기 위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다고 하네요. 트위터로. 그런데 테크니컬 디피culty 때문에 한동안 멈췄었다고 합니다. 한 25분 정도가 갑자기 50만 명, 60만 명에서 7만 명으로 접속자들 수가 확 줄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트위터 때문에 엄청난 좀 재앙적인 그런 결과도 내는 곳도 있다 라고도 뉴스 올라오고 있습니다. 디자스터였다고 합니다. 디자스터. 그런데 좀 너무나 안타까운 게 이 디센티스가 이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대선 후보로 나가겠다 이렇게 또 발표를 한다고 벌써 얘기를 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트위터에서 제대로 이렇게 또 준비를 못했다라는 게 이거 이 트위터에 엄청난 오점을 남긴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디센티스가 이 대선 후보로 나오게 되면서 이 공화당 내에서는 트럼프랑 디센티스랑 대결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공화당 내에서 지지도를 본다고 하면은 지지도는 트럼프가 디센티스를 완전히 압살을 해버린다고 하네요. 이 트럼프의 이 공화당 내에서 이 지지율을 본다고 하면은 56%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뭐 절반 이상이죠. 절반 이상이면서 그러면서 이 디센티스의 지지도를 본다고 하면은 대략 한 20%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거의 2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싸움은 되지는 않는다라고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 하겠죠. 그러면서 여기 박스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디센티스가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이 대선 후보로 나오겠다 이렇게 또 발표를 한 뒤로부터 이 정치 후원금이 엄청나게 또 몰렸다고 하는데, 단 1시간 만에 100만 달러를 모았다라고도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이 디센티스랑 이 트럼프랑 우선 여기서 좀 싸우다가 이제 나중에 2024년도에 대선 후보로 누가 나올지, 또 한 명이 나올 텐데 누가 나올지 계속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뉴스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랑 이 대결을 하기 위해서는 디센티스가 올라오는 게 더 좋다고 하네요. 공화당에는. 왜냐하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리고 이 디센티스가 후보로 올라온다고 하면은 디센티스가 아무래도 훨씬 더 젊고 그렇기 때문에 디센티스가 이길 그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이 공화당 내에서 이겨가지고 최종 후보로 올라온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랑 이 트럼프랑 붙었을 때는, 그러면은 그때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네요. 과연 2024년도 대선은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 한번 뉴스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CNBC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예전 이 구글 CEO 있지 않습니까? 에릭 슈미슈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AI가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AI 때문에 대량 살상도 이렇게 또 일어날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에릭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나쁜 놈들 있지 않습니까? 나쁜 놈들이 이 AI를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좀 굉장히 나쁜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아시다시피 이런 나쁜 놈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해킹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AI를 이용을 한다고 하면은 그 AI의 파급력이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할 수도 있다 라고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제재 같은 것들을 잘 만들어 둬야 한다 라는 그런 소리이죠. 그러면서 여기 인디펜던트 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졸지아 있지 않습니까? 졸지아에서 어느 한 남성이랑 그리고 어느 한 여성이 불륜 관계를 이렇게 맺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예전에 보안관이었다고 해요. 이 대피디였는데, 그러다가 이 남성이랑 이 여성이랑 2020년도쯤에 헤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헤어지게 되면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얘기를 하면서 좀 말다툼을 하게 됐다고 하네요. 말다툼을 하고 있는 그 가운데 여성이 이 남성한테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계속 다투다 보니까 너는 거시기가 너무 작아 라는 말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 남성한테 엄청난 모욕감을 줬다고 하네요. 그 뒤에 야 미친놈인데, 이놈이 또 총을 뽑아가지고 이 여성의 머리에 총을 쏴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살을 해버렸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가 2020년도에 일어난 일인데, 그 다음에 이 남성이 붙잡혀가지고 어제 이렇게 또 재판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제 재판 결과는 종신형에 처한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야, 아무리 말다툼을 하더라도 이 거시기가 너무 작아 라는 그런 모욕감을 받았더라도 어떻게 총 뽑아가지고 사람의 머리에 쏠 수가 있을지, 야 이거 진짜 미친놈이네요. 어쨌든 불륜을 하다가 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좀 끝은 항상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불륜은. 그러면서 여기 더 가디안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그린피스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해 가지고 보호를 하는 그런 환경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린피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 플라스틱 사용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리사이클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리사이클링을 하면 할수록 그 플라스틱의 이 독성 물질이 더욱더 강해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린피스에서 서제스션을 하는 것은 플라스틱 사용을 완전히 줄여야 한다. 이 플라스틱을 사용을 하면서 리사이클링을 하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그냥 줄여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플라스틱은 뭐 지구에도 굉장히 나쁠 뿐더러, 그리고 이 플라스틱을 재사용을 하면 할수록 그 독성 물질이 더 강해진다고 하니까 그냥 플라스틱 사용을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뜻이죠. 어쨌든 이렇게 또 그린피스에서 이런 이 보고서를 또 내놨다고 하니까 웬만하면은 플라스틱 사용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 전에 이 플라스틱의 대체용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플라스틱을 우리들이 안 사용을 할 수가 없죠. 이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나 우리 생활에 깊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사용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이 플라스틱 사용을 대체를 할 만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더 가디언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야, 이거 또 어마무시한 의료 발전, 요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스위스 있지 않습니까? 스위스에서 어느 한 남성이 하체가 마비가 됐다고 해요. 하체가 마비가 된 남성이 있는데, 이 남성이 다시 걷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떻게 걷게 했냐면은, 이 스위스에서 이렇게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어느 한 이 남성을, 이 하체가 마비가 된 이 남성의 척추 있지 않습니까? 척추랑 그리고 뇌랑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뇌에서 척추에다가 신호를 줘가지고 다리를 움직일 수 있게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돼가지고 또 잡지에 실렸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실현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을 더욱더 발전을 한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체 마비가 또 돼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시 걸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여기 사진에 보시듯이 완벽하게 걷지는 못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살짝만 걸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이 보조 장치를 이용해서 말이죠. 어쨌든 야,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반신이 마비가 되는 것은 척추 신경이 좀 잘리거나 그래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신경을 위에서부터, 이 머리에서부터 연결을 해가지고 과학 기술로 이 밑에 있는 척추까지 내려보낸다라는 그런 소리죠.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빨리 이게 실용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또 생각이 드는 게, 또 한국에서 그 연예인분 계시지 않습니까? 클론의 강원래 씨. 강원래 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하반신에 마비가 됐잖아요. 그분도 이게 만약에 실용이 된다고 하면은 나중에 또 걸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요번에는 이 탈겟에 대한 뉴스가 오늘 또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탈겟에서 LGBTQ 있지 않습니까? 성소수자들을 위해 가지고 그 뭐 프라이드 뭐 이렇게 막 적혀 있는 그런 멀천다이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프로모트하기 위해 가지고 멀천다이즈를 앞에다가 이렇게 또 진열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러자마자 이 너무나 이 선전을 너무나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지금 탈겟에다가 엄청난 항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요즘 들어가지고 미국이 좀 많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성소수자들, 이런 LGBTQ, 이 프라이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나 밀어주는 그런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짜증이 난다라는 그런 소리죠. 저도 조금 짜증이 나는데, 이렇게 탈겟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는 여기 뉴스를 보시다시피 버드와이저 있지 않습니까? 이 버드와이저에서 이 버드라이트에다가 이 성소수자들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진을 박았거든요. 이 트랜스젠더 여성의 사진을 이렇게 박았는데, 그 뒤로부터 이 버드와이저가 엄청난 매출 하락을 지금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성소수자들 그냥 뭐 사는 거는 괜찮은데 이렇게 너무나 선전을 해대니까 너무나 짜증 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버드와이저 이 불매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버드와이저를 본다고 하면은 0달러로 주고 있다고 해요. 쿠폰을 이용을 한다고 하면은 15달러인데 15달러를 빼줘가지고 0달러로 이 버드와이저 라이트를 가지고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지고 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짜증이 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너무나 성소수자들에 대해 가지고 그들만의 인권에 대해 가지고만 그들만의 권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도 짜증 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탈겟에서도 지금 엄청난 항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프라이드면 프라이드지 왜 이렇게 대놓고 파느냐 라는 그런 소리죠. 요즘 들어가지고 어제도 뉴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 있는 이 라이브러리에서도 이 성소수자들에 대한 그런 책들을 다 몰아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대립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많이 싸우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서 여기 더 야후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괌 있지 않습니까? 괌이 얼마 전에 태풍을 이렇게 또 겪었다고 하네요. 태풍을 겪으면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폭우가 쏟아지면서 홍수가 난 것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이 공항 있지 않습니까? 공항도 좀 물에 잠기는 등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부터는 피해 복구가 이제 또 시작이 됐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더 인베스팅닷컴을 본다고 하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혼조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더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이 엔비디아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미쳐버렸습니다. 엔비디아가 오늘 25% 넘게 폭등을 하게 되면서 이 나스닥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우존스는 내려가지만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하고 있어가지고 혼조세를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아직까지도 이 뎁슬링에 대해 가지고 해결이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이 나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때문에는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내일 지나면 또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여기 AP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지난 1분기 경제 성장률을 본다고 하면은 리바이즈가 됐다고 합니다. 초기에 보도가 된 것은 1.1%였는데 그런데 다시 이렇게 또 해보니까 1.1%가 아니라 1.3%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3%도 뭐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아니라고 하네요. 좀 미지근한 그런 경제 성장률이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실업수당 신청 건수를 본다고 하면은 22만 9천 건이 나오게 되면서 좀 예상치보다는 내려갔다고 하네요. 이렇게 또 내려간 이유 중에 하나가 실업수당 신청 건수 이 사기 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또 많이 발각이 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지워지면서 이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좀 많이 내려갔다고는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독일은 지난 1분기 경제 성장률을 본다고 하면은 마이너스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독일에서는 2분기 연속 이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테크니컬리 리세션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경제 침체에 지금 진입을 했다고 하니까 미국도 과연 어떻게 될지 좀 걱정이 되는데 미국은 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한번 경기 침체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살짝씩 계속 오르고 있다가 지금 또 다시 경기 침체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가지고 2분기하고 3분기 때 또 이렇게 또 내려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한 뉴스는 바로 이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오늘 막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부터 이렇게 또 상승을 하게 됐는데 왜냐하면은 엔비디아가 지난 1분기 실적을 본다고 하면은 1분기 실적은 뭐 어느 정도 좋았는데 그런데 이 좋았던 것보다 이 매출이 좋았던 것보다 순이익 있지 않습니까? 순이익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 분기 2분기 있지 않습니까? 이 2분기 때의 실적이 아마도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해요. 예상치는 한 7 빌리언 정도가 낼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엔비디아에서 보니까 아마도 11 빌리언 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2배죠. 거의 2배가량 이렇게 매출이 뛸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은 이 AI 있지 않습니까? AI를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GPU의 성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GPU를 만드는 이 엔비디아의 칩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팔릴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글의 클라우드나 애플의 클라우드나 아마존의 클라우드나 이런 이 데이터 센터들에서 AI를 또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들에서 아마도 어마무시하게 많은 AI 칩이 필요할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이 CPU 칩보다는 이 GPU 칩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어제 엔비디아는 이 애프터 아워 있지 않습니까? 장이 마감이 된 뒤로 어마무시하게 폭등했습니다. 어제 장 마감한 뒤로 막 25% 그렇게 막 쭉쭉 올라가가지고 오늘도 이 주식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27% 넘게 급상승을 하고 있네요. 폭등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역대 최고가를 찍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는 이 인공지능 이 AI가 쓰는 프로세서가 CPU가 아니라 GPU라고 합니다. GPU. 그렇기 때문에 인텔이나 AMD는 뭐 실적이 계속 비슷할 거라고 하네요. GPU를 만드는 그런 회사가 아닐지언정 별다른 주식 변동은 보여주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인텔은 오히려 오늘 살짝 내려갔더라고요. 엔비디아는 미친듯이 폭등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AI가 지금 막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붐이 지금 막 시작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AI가 더욱더 많이 상용화가 된다고 하면은 엔비디아의 칩은 더욱더 많이 팔릴 것으로 그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상승 중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오늘은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프라이빗 에퀴티 있지 않습니까? 이 사모펀드, 이 사모펀드에서 엄청나게 지금 많은 주식을 팔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팔고 현금을 지금 많이 쌓아두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조만간 주식시장이 좀 많이 내려가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지금 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좀 위기에 있거든요, 주식시장이. 왜냐하면은 계속 요즘 들어서 말씀드리지만 이 미국의 이 뎁셀링이 지금 올라가지 않아가지고, 합의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게 실제로 이 미국의 파산까지 만든다고 하면은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내려갈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을 이제 거의 잡아가고 있기는 있지만, 잡아가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라고 이 벤 버닝키도 어저께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은 거의 확실시 올 말에는 경기 침체가 와가지고 주식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 더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낸 이 포탄들이 우크라이나로 우회가 돼가지고 지원이 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미국에서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포탄들을 우크라이나에다가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 미국에서는 이제 거의 다 바닥이 났다고 합니다. 이 미국에서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여유분은 거의 다 우크라이나에다가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에서는 한국에다가 이 포탄을 굉장히 많이 주문을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어마무시가 많은 이 한국산 포탄들이 미국으로 와가지고 지금 현재 다시 우크라이나로 가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한국은 우회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해주게 된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러시아랑 한국이랑은 계속해가지고 좀 사이가 나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F-16이 우크라이나에다가 이제 조만간 지원이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 이 공군들의 이 군인들을 트레인을 시켜줘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영국 있지 않습니까? 영국에서 처음으로 이 우크라이나 공군들을 위해 가지고 트레인을 시작을 할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빠르면은 몇 달 안에 이 F-16기가 우크라이나로 들어갈 거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더 뉴욕타임즈를 본다고 하면은, 얼마 전에 이 크렘린궁에 이 드론이 가가지고 공격을 하려다가 이제 요격을 당해가지고 크렘린궁 위에서 드론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 미국 오피셜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 드론 공격은 우크라이나 이 특수 부대에서 이렇게 보내는 게 맞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우크라이나군이 정말 잘 싸워주고 있다는 그런 소리죠. 크렘린궁 공격을 그냥 심하게 그냥 팍 해버려가지고 푸틴 그냥 싹둑 좀 없애버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오늘 CNN 뉴스를 보는데 일본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일본에서 좀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굉장히 드문 일인데 3명이 사살이 됐다라고 하면서 여성 1명은 칼에 찔려가지고 죽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경찰이 왔는데 이 경찰들을 이 범인이 총으로 쏴가지고 2명을 사살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3명이 지금 사살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범인이랑 경찰은 아직까지 지금 뭐 대치 중에 있나 그런 거 같습니다. 야, 일본에서는 총이 합법이 아니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본에서 이런 총격 사건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좀 굉장히 보기 드문 뉴스지 않았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